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 상상계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그 설명 중에서 내가 세계를 인식하면서 나 자신을 동시에 인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세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세계를 보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나를 제외한 세계가 보인다고요. 그 어릴 때 그런 걸 착각하기 쉽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로서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걸 나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 가세요? 만약에 내가 세계 속에 있는 나를 동시에 볼 수 있으면 안 헷갈릴 거야. 나는 세계에서 구분이 되는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아, 나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 눈이 다 보여가지고 세계랑 세계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면 절대 안 헷갈리겠죠. 근데 내가 볼 때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요. 보고 있는 내 모습을. 그래서 세계랑 내가 일치된 듯한 동일하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런 얘기였어요. 이제 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무튼 상상계에서는 그렇게 세계를 자신과 동일시하기 쉽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엄마랑 나를 동일시한다고요. 심지어 엄마가 내가 울면 밥도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팔이 엄마 팔이랑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뭘 배고프면 이렇게 입에 뭘 집어넣는데 그걸 엄마가 대신해주니까 아, 엄마 팔이 내 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충분히. 그게 상상계였고, 이제 상징계에 가면 아빠를 만나게 돼요. 그 아빠를 만나서 아, 엄마랑 내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엄마랑 동일시했던 그 모성은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건 거예요. 상실. 왜냐면 여기 상상계에서는 엄마랑 내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아빠 소유가 엄마 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랑 엄마랑 분리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신경증자고,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아, 엄마랑 나는 여전히 동일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독착증자라고 제가 말을 했고, 그래서 애가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실됐단 말이에요. 모성이라는 게 상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모성을 완전하게 포기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완전하게 포기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되게 아련하고 계속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헛된 거란 걸 알면 확 포기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이해 구조를 거치지 못했다면 여전히 모성을 쫓고 있을 확률이 높다. 어떻게든 그 모성을 다시 가지려고 전략을 피울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스토리들을 좀 쉽게 말을 했던 게, 자, 모성을 되찾으려고 해요. 모성은 엄마한테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아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빠라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남자랑 여자를 배우게 되죠. 그러면 아이도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은 아빠의 동일시가 되고 남자니까, 딸은 엄마한테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어떻게 모성을 되찾을지를 생각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전략이 어떻다? 아, 아빠가 엄마를 소유하구나. 나도 아빠가 되면 엄마를 소유할 수도 있을지도. 왜냐면 엄마를 소유해야 모성을 가지니까.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아빠의 법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상징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인정한 거죠. 근데 아빠가 되면 엄마를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빠는 엄마 거니까 그런 엄마를 다시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근친상간이 금지됐다고 하잖아요. 내가 엄마를 계속 탐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근친상간은 금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 엄마를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강한 남자의 여자고 저 엄마를 내가 뺏어오려면 아빠랑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엔 아들은 아빠에 비해서 너무 연약하다,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패배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모성을 가진 엄마를 취해야 하지만 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남자의,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그래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남자의 여러 가지 심리가 해석이 되는 어떤 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럼 딸은 어떻게 하냐고요? 딸은 엄마한테 동일시를 했어요. 근데 엄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성을 원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자, 그런데 아빠는 엄마를 욕망을 하고 있고 엄마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엄마한테 원하는 거랑 내가 엄마에서 원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원한다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걸 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망상이고 착각이라는 거죠. 아빠도 나처럼 모성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 알면 나도 모성을 알게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모성이 뭔지 알아보면 되는데 내가 엄마한테 계속 접근하는 건 금지되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여자의 심리 구조도 여기서 많이 결정이 된다. 근데 여기서 제일 틀린 전제는 뭐예요? 내 정체성이 내가 모성이랑 일치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난 자꾸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그 모성을 찾아 헤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깨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신경증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모성을 자기 정체성으로 착각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어떤 똑같은 괴로운 구조를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또 헛된 구조를 반복하지 않고요. 또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지금 이 틀에서 벗어나와야만.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도 좀 추가할게요. 그러면 모성을 우리가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성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모성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신경증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랑 신경증이라는 틀에 취한 사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에서 동일하냐면, 신경증이라는 틀에 취한 사람은, 물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아주 깊게 인정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모성이 엄마한테 있는데, 그 모성을 가지고 싶은 마음보다 엄마가 아빠 거라는 사실을 더 깊이 취해 있으면 이제 그 모성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잘 억압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잘 추구하지를 않겠죠. 그런데 신경증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모성을 추구하는 게 헛되다는 걸 알아서 모성을 아예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모성을 추구하지 않는 점에서 똑같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쵸? 왜 하나는 신경증이라는 틀에서 벗어났고 또 한 사람은 신경증이라는 틀에 취해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신경증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다양한 걸 추구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것을 추구할 거니까. 자기가 또 틀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신경증이란 틀에 취한 사람은
엄마 모성과 비슷한 대상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엄마랑 비슷한 여자를 만나서 살 거고, 여자라면 엄마랑 비슷한 여자가 되어서 살겠죠. 그러니까 엄마랑 비슷한 여자가 되어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남자를 만나서 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반복하게 된다고요. 신경증 틀에 취한 사람은. 더 이상 엄마에 집착은 하진 않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자기 부모님을 반복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틀에 취한 사람처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